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 7.5% 매월 이자를 주는 1년 만기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죠. 하지만 투자 상품을 잘 선택하고 고른다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원금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금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예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금에 넣는다면 요새 3% 내외인데요. 매년 물가 상승률 때문에 세후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재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예금의 55% 수준밖에 안 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더욱 적금은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위험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분산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금융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금융이라고 하는 회사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해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을 모두 떼일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신용이 떨어지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지만 소액으로 해주기 때문에 약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액 때문에 항상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소액이라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것이 바로 디폴트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대부금융회사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부금융회사가 1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대출해 주었다면 총 대출액은 1조 원이 되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8% 내외가 빚을 전혀 갚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대출에 9,200억 원에 대한 연 이자율 20%를 만약에 적용하게 된다면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연간 1,840억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손실 800억 원을 제외하고도 1,04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채권을 출심회사에 매각해서 일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 20% 이자를 받지만 매월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이상이 됩니다. 연한산 이자는 21.939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연간 178억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금융은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항상 1,000억대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투자를 집중하게 된다면 투자자, 자산가는요, 원금 손실 리스크 거의 없이 매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무모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 엔젤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론 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1990년대부터 약 600여 개의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성공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기업당 5만에서 20만 달러만 투자를 해서 600여 개의 분산 투자했죠.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론 코네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럼 투자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실패 쪽박이 된 것은 30% 선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 푼도 못 건졌죠. 그리고 그럭저럭 소소한 투자가 40%대, 그 다음에 투자 성공으로 대박을 이룬 기업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평균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박이 난 기업에서 엄청난 수익이 났기 때문에 투자 실패 기업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 구조가 항상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금융회사에 채권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금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특히 1년 만기 채권이라면 보다
안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매달 이자를 주고 1년 만에 원리금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저의 절세의 비법이 담겨져 있는 멤버십 회원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 약 400여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것을 시청하시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 7.5% 1년 만기 채권을 산다면, 투자한다면 어떤 투자 수익이 기대될까요? 자, 연 7.5% 수익인데 1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월 단위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1년 만기 후 원금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재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회사예요. 과거에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연 12% 투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어떤 사람은요, 점점 늘어나서 80억 원까지 투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1년에 9억 6천만 원을 번 것이죠. 하지만 매달 먼저 돈을 줘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80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에 10억 1,46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세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리도 주변에 시중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요, 연 7.5%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월 이자를 받으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한산 수익률은 7.5%가 아니라 7.76326% 정도가 됩니다. 재투자 수익률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3억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매달 세후 211만 5천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은퇴자라면 노후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1년 만기 상품, 그 다음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은요,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회수하는 기간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1년이 아니라 1년보다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바로 예를 들어서 10개월, 12개월이라고 하는 환산 듀레이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채권 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짧았을 때는 또 수익률이 저조하죠. 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의 듀레이션이 이 정도로 짧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듀레이션이 짧았을 때는요,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정말로 미미한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서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 매월 이자를 받는데 625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총 원리금 10억 7,763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저평가 시대에 어떻습니까? 코스피에 개별 우량 주식 투자하고 ETF 투자, 그리고 미국 국채 장기 채권 투자가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다 안정적인,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1년 만기 채권의 포트폴리오 편입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 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상품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도요, 개인이 투자하면 아주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건보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바로 세금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더라도 종합소득세, 상속세를 감안하면 투자 실패입니다. 그리고 건보료까지 생각한다면 더더욱 실패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세금을 평생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절대로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개인의 분신, 아바타, 화신인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죠. 법인이 개인 대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요, 건보료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고 상속세마저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절세 방안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100년 동안 그것이 이어질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은요,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자본금 1,000만 원 정도에 그 다음에 손자녀, 자녀의 지분을 100%로 해서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표이사가 되고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증여 재산을 거기에 가수금으로 넣고 또 증여한 이후에 자산도 가수금으로 넣고 자산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투자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상속세 모두 회피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실적도요, 매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 8에서 10% 정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과 함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확실하게 절세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앞으로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투자와 절세의 최고 솔루션, 바로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100년 동안의 투자 우산, 세금 우산을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투자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자니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요, 채권에 좀 투자하고자 하는데, 저축은행 쪽에 연 7.5% 1년 만기 채권에 매월 이자를 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